이번 시간은 공간 장식 시간인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피닉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피닉스 디자인은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피닉스라는 말처럼, 피닉스라는 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피닉스는 불사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불사조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 새는 한 500년 동안 삽니다. 5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죽게 되죠. 죽은 그 재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이제 이 디자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밑부분은 둥근 돔 모양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류 같은, 지금 제가 준비한 그 소재는 버들인데요. 이 깃버들 지금 또 설류와도 같이 넣어줄 텐데, 그런 가지류의 느낌이 위에 그 수직적으로 전개되는데, 직선적인 느낌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곡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홈 데코레이션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로비 같은 데도 쓰이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호텔이 아니라 좀 자그마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로비 장식 실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매장이나 이런 데다가도 좀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 장식을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화기도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화기를 준비를 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돔 모양의 가지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지류가 좀 적당한 게 없다라고 할 때는 그 글라디올러스나 아니면 델피늄 또는 천조초 이런 그 꽃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라인 종류의 꽃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또 화려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가지류를 먼저 배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 부분에다가 배열을 해주시는데, 너무 곡선적인 거는 조금 선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너무 직선적인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대로 살짝 바깥으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둥근 모양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가지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가지류의 모양이 잘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만져주시면 좀 예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깃버들 종류요. 버들 종류 중에서 깃버들 종류는 특히나 모양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뼈대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항상 전체의 대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저는 지금 4군데 정도로 먼저 뼈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봐도 같은 모양이 되도록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마 약간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기에 어떤 거는 조금 더 많이 벌어지고 어떤 거는 좀 적게 벌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오는 가지류를 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길이도 약간의 그러니까 짧고 길고를 좀 조정해 가시면서 하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이보다는 약간의 높낮이를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지금 2단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2단을 가지고 선이, 오늘 제가 구매한 거는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지 같은 거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2단에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선 상태가 좀 가지런하고 좋다라고 하면 1단 정도만 구매를 하셔도 좋은데, 보편적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식을 하실 때는 보통 2단을 구매를 하셔서 좀 좋은 선을 찾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가지가 들어갔고요. 약간 짧은 가지류로 선을 조금 도와줘도 좋고요. 너무 윗부분에 지금 노란색의 지금 버들강아지처럼 생긴 이 열매가 밑에 부분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밑에부터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짧은 것도 꽂아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밑에부터 진행된 듯한 느낌이 들게끔 효과를 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유화도 좀 넣어줄 텐데요. 이제 미리 지금 전체 대강을 지금과 같이 해놓으시면 좋고요. 버들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붉은색도 나오고요. 또 녹색도 나오고요. 보라색도 나와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부분은 이제 돔 모양으로 해줄 텐데요. 돔 모양을 꽂기에 앞서 이제 꽃이 사실 꽃만을 꽂았을 경우에는요, 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잎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꽂았다가 뺐는데요. 약간 잎 소재 중에서도 약간 긴 거는 윗부분에다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짧은 거를 밑부분에다가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플로럴 폼을 잘라 놓으실 때 모서리 부분이 있고 약간 직선적인 느낌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은 좀 내가 생각하기에 작다라고 생각하는 셀렘을 활용을 하시면 좀 긴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약간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린도 활용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셀렘이 좀 길다 싶을 때는요, 살짝 접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꽂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길다 싶을 때는 약간 접어서 진주핀 있죠? 진주핀을 끝부분에 살짝 꽂아주시면요. 둥근 모습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거칠고 너무 길다라고 하실 때는 약간 둥근 모습으로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셀렘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셀렘 같은 경우는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사실 강해요. 근데 보편적인 셀렘의 모양은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입체감을 갖고 있거든요. 입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셀렘을 활용을 하실 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있게끔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그린이 들어갔는데 그린이 셀렘만 가기에는 좀 적응감이 없지 않아서 레몬잎하고 유칼립투스를 같이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둥근 모습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요. 지금 여기 이쪽 부분 같은 경우 둥근 모습이 좀 덜 나오죠. 이런 부분 둥근 모습을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셀렘으로만 가지고는 둥근 모습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레몬잎을 사용을 해서 좀 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꽃을 먼저 꽂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꽃을 먼저 꽂아서 둥근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전체 대강은 내가 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린을 먼저 꽂아 놓으시면 좋은 게요. 꽃이 확실히 덜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나는 꽃, 그러니까 그 처음에 꽃이 좀 빽빽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 화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꽃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도 제가 좀 꽂아줄 텐데요. 유칼립투스는 꽃을 꽂은 다음에 맨 마지막 정리하는 느낌으로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한 꽃 중에 장미보다 카네이션이 훨씬 더 표정이 큽니다. 라넌큘러스나 카네이션이 훨씬 더 표정이 크기 때문에 카네이션이나 라넌큘러스로 먼저 전체의 대강을 좀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스토크하고 장미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피면은 굉장히 크게 피는 장미인데 제가 오늘 구매한 게 좀 적절하게 피기 정도가 조절이 되질 못해서 라넌큘러스하고 카네이션을 먼저 꽂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루핑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루핑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그루핑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고루 꽂아주시면 되는데 특히 만약에 소재 자체가 지금은 뭐 그루핑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스토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분배하기가 조금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자면 하겠지만 근데 소재 자체를 수국 같은 거를 수국도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왜냐하면 뭉치가 있는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국이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그런 소재를 활용하실 때는 그때는 그루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루핑을 할 건지 또 전체적으로 믹싱을 할 건지 그거는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카네이션은 지금 제가 다 손을 봐놓은 상태인데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덜 핀 상태의 거를 피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다 펴 있습니다만은 안 핀 게 없나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안 핀 상태에서는 말라서 거의 피지 못하고 한쪽 부분이 툭 터져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주실 때 손으로 꽉 눌러주시면 이게 약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살짝만 떼어주시면 이렇게 거의 금방 이렇게 펴요. 안 핀 상태에서. 그래서 끝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펴서 핀 상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벌려주시지 마시고요. 인위적으로 벌린 거하고 또 자연적으로 핀 거하고는 꽃 모양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벌려주지 마시고요. 물에 담글 때 물올림을 할 때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상태의 카네이션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높낮이도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밑부분도 좀 꽂아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백화점 로비라든가 이런 데서 이 디자인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닉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어떤 로비 장식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형 장식도 충분히 가능한 디자인이 피닉스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저희 집 행사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빨리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 디자인은 저도 애용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카네이션이 약간 남기는 했는데 장미를 먼저 꽂아줄게요. 지금 사실은 못내 계속 아쉬운 게 장미 모양이 지금 너무 핀 상태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서 그 피기 정도를 좀 조절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안정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 벌어진 상태에 비해서 밑에 색감이 굉장히 옅죠. 옅어서 좀 안정감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스토크를 꽂아줄 텐데, 스토크를 꽂았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플라워 디자인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그런 그 색깔, 시각적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적인 무게는 그렇지 않은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인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균형이요. 물리적인 균형을 이루면 전체 형태, 화기와의 관계 이런 게 균형감을 잃기 쉽겠죠. 그런데 시각적인 균형이 물리적인 균형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 꽂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물리적인 균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균형은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균형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거의 둥근 모양으로 장미, 라넌큘러스, 카네이션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무게감이 좀 가벼운 것 같다,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에 높이나 또는 벌어진 너비에 비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토크를 꽂은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쪽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 반대편부터 꽂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 보시는 곳하고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 때 하고의 그 균형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짙은 색상의 지금 스토크를 쓸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반대편하고 지금 보라색이 들어간 뒷부분하고 많이 틀리죠?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균형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조금 비교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돌려서 다시 보시면서 한번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제 거의 다 꽂았네요. 스토크를. 그러니까 짙은 느낌이 들어갈 때랑 확실히 틀리죠. 지금 확실히 안정감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칼립투스를 좀 넣어줄 텐데요. 지금 아마 듬성듬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프로렐폼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로렐폼은 반드시 가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유칼립투스가 둥근둥근 느낌을 같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 구매를 하실 때 특히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린을 저렇게 많이 구매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뭐 레몬잎을 쓰고 유칼립투스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 정도를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에서 또 돌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유칼립투스가 여기 들어간 느낌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슬램을 쓰고 유칼립투스를 쓰시던지 아니면 레몬잎을 쓰고 유칼립투스를 쓰시던지 아니면 유칼립투스 한 단 정도면 또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 정도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칼립투스만 구매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칼립투스 들어간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유칼립투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잎이 좀 굉장히 작은 자잘한 느낌의 유칼립투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잎 크기가 좀 큰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소재만 사용하실 때는 너무 자잘한 것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크기가 있는 그 유칼립투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 소재를 반드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선으로 잘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항상 잎 소재가 정리가 안 되면요. 끝부분 잎 소재가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주셔서 둥근 모습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덜 들어간 모습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어느 정도 유칼립투스가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살짝 그 끝부분이 보이는 부분.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넣어주다 보면 프로렐폼을 가리는 정도로 다 넣어주다 보면 너무 덥수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꽃의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짧게 해서 넣어주시면요. 겉에는 많이 부피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메꿔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갔네요. 자, 이제 설유화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부분이 약간 왜소한 느낌도 들고요. 약간 화려한 느낌이 좀 덜 나서 공간 장식할 때는 무엇보다도 좀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게 좋아요. 아주 간단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디자인에서는 아주 화려한 느낌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설유화 가지,
조팝 같은 소재, 공조팝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팝 같은 소재도 굉장히 화려한 느낌 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같이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설유화도요, 어느 정도, 피기 정도를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공간 장식은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랑 좀 틀리게 오랫동안 감상을 하죠. 물론 이제 공간 장식을 할 때도 어떤 손님 초대를 한 다음에 그때에 맞춰서 공간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샵에다가 공간 장식을 한다든가, 뭐 호텔에다가도 공간 장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공간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핀 거를 활용을 하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꽃을 갈아줄 건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피기 정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설유화 같은 경우는 꽃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꽃이 하얀 꽃이 많이 다닥다닥 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다 됐는데요. 아까 설유화를 꽂았을 때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하고 느낌이 또 틀리죠. 이것도 아까 조팝 꽂았을 때, 버들 꽂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약간 짧은 느낌의 가지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더 곁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피닉스라고 하는 디자인이요. 피닉스라고 하는 디자인은 어떤 이제 재에서 부활하는 피닉스 새처럼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은 좀 둥글게 꽃을 빼곡하게 꽂아주는 그런 디자인을 유도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부분은 뭔가 재생해서 부활해서 나온 것처럼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너무 왜소한 소재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화려하고 위로 분출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가지류를 써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가지류에 이렇게 꽃이 같이 있는 소재를 곁들여 주시면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가 없을 경우에는 라인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조초라든가 글라디올러스라든가 이런 거 약간 곁들이시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 같이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